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맡은 우신고등학교 교사 이상복입니다. 2022학년도 부산 경남권 주요 대학의 입시 경향 및 대입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입시 경향 및 모집 인원 비율을 알아보고 부산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의 대입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입시 결과에 따르는 입시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입시 결과에 있어서 중하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가 매우 하락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부산 경남권 중하위권 대학인 경우에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여 상당수의 모집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었고 정시의 경쟁률이 낮아짐으로 해서 다시 정시에서도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하위권 대학이 발생하여서 추가 합격으로 선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시 흐름은 2022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학년도 입시 전망으로는 중하위권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따라서 약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자소서 면접을 폐지하는 대학인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종합전형에서 자소서 면접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소서 면접이 폐지되는 대학은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므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위권 대학과 인기학과, 정말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약학대학, 또 보건계열 학과들은 기존의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수능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으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정시에서도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지므로 정시의 영향력이 큰 수능의 위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사권 주요 대학의 전형별 인원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대를 비롯한 부산대, 한국해양대학 등 국립대학들은 그나마 수시 비율이 70에서 8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 사립대학인 경성대학을 비롯한 신라대학까지 수시의 선발 비율은 80%에서 90%를 넘는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시에서의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종합 전형으로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는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부산 가톨릭 대학이 있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교의 특성상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는 그런 대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아대학 46.6%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이 42.3%로 종합전형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권 대학을 살펴보면요. 경남권 대학의 국립대학인 경상대와 창원대학은 수시에서 70%의 선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경남대학과 영상대학, 인제대학은 90%를 넘는 선발 인원을 수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시에서는 거의 학생을 선발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100%인 경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영산대학과 인제대학은 전년도 2021학년도에는 95명, 887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 경남권 대학의 전형적 선발 인원을 보면은 수시에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정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시, 수시 선발 인원을 보면 정시가 1398명이고요. 수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종합전형 가운데서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부산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종합전형, 지역인재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 20명을 새로 선발을 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세부적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에는 수능 최저학력 산출 방식에서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던 것을 탐구 한 과목 등급으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의예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부담이 좀 줄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부산대학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부산대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 변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던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6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1, 2, 3학년 구별 없이 학년 구별 없이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를 반영을 하고 있고 논술은 교과가 20점, 출결, 봉사 각각 5점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과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특별전형 가운데에서 실기 실적 전형이라든지 특성화 보고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부산대학교 수능 최저는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산대학을 지원할 때는 먼저 본인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능 점수가 나오는지, 정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소 교과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예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 계열에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이 6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는 세계합이 7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 한의학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한 세계합이 4가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등등의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을 포함한,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이죠. 포함한 2개 합이 오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활환경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등은 이와 같은 대학들은 2개 합이 6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능을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전략이 부산대학에서는 필요합니다. 지역인재 교과 전형 동일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조금 다릅니다. 인문계열,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모집 단위에서 2개의 영역의 합이 5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치의학 전문대학은 수학을 포함한 3개 합이 4로서 앞에 의학과와 동일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연계열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집 단위에 있는 대학들은 수학을 포함해서 2개 합이 6이니까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에 해당되는 학과들은 2개 합이 역시 6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여기서 수학이, 여기는 확률 통계가 포함이 된다는 거고, 여기는 확률 통계가 포함이 안 되고 미적 기하 중에서 택일 해야 되고 수학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의학과, 간호학과 있습니다. 의학과는 앞에 교과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호학과 수학 포함한 2개 영역 합이 6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학 포함한 2개 영역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1등급이나 또는 2등급을 맞춰내므로 해서 수학을 부담 없이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 수학에서 영어가 만약 1등급 나왔다 그럼 수학을 4등급 받으면 되고, 영어가 만약 2등급 나왔다 그럼 수학을 3등급을 받으면 되니까 영어에
성적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것도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 되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교과전형과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대학교 전반적인 입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산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경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지역 혁신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이죠. 100명에서 350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 수능 체제는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1028명 작년과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비율 별 차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종전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 2 분리해서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으로 통합해서 모집한다는 겁니다. 이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 2가 바로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전형이었죠. 수능 이후에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잘 준비해서 수능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이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가 수능이 성적이 잘 나오면은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되어서 정시로 지원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았던 전형이었는데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우리 자소서 면접이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이 덜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 3학년 학년 구분 없이 교과 성적 100% 반영을 하고요. 석차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반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은 전과목을 다 공통과목 전과목 반영을 하고요. 일반 진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인문학부, 국제지역학부, 중국학과는 제2외국어 교과를 포함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과목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 일반 진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인문사회 H는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포함한 2개 합이 7 이내를 적용하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계는 수학 포함 2개 영역에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8등급 이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수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학을 포함하고 있는데 확률 통계를 선택하시는 1등급 하향을 한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을 하고요. 수학을 포함하고 8등급을 받으려면 영어 성적이 등급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영어가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받았다면 수학은 5등급을 받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의 성적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상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역시 정시 인원이 조금 늘었죠. 정시 인원이 조금 늘었고요. 수시 학생부 교과 여전히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도 약간은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교과 전형에서만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의예과만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변경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인원 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요. 세부적인 변화 변경사항으로는 학생부 교과 실기 전형에서 탐구, 수능 체제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전부 대세죠, 그죠?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종합 전형, 일반 전형에서 면접이 30%에서 20%로 부담이 줄였다는 거고요. 특히 종합 전형의 의예과에서 좀 전에 2021학년도에서는 수능을 미적용했는데 2022학년도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 수능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은 수능 최저 기준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1, 2, 3학년 반영 비율은 100으로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하고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반영이 된다는 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이 반영이 된다는 거. 이거 다르죠. 종전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인문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했는데 과학 과목이 들어갔다는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과학이 반영이 되는데 사회 과목이 반영이 된다는 거. 따라서 이 점을 좀 유념해서 경상대를 지원할 학생들은 인문계에서 자기 본인의 과학 과목 성적이, 자연계에서는 사회 과목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유불리를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굉장히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범대학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을 보면은 국어교육학과는 국어가 필수 반영되고요. 영어교육학과는 영어 2등급 필수 반영이 되고요. 수학교육학과는 수학이 포함이 됩니다. 생물화학교육학과는 과탐이 필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수 반영 과목을 포함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세계합이 9등급을 준수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의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학이 필수 반영이 됩니다. 동일하게. 근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이 반영이 되는데 지구과학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제외가 된다는 거 조금 유념해 줘야 되겠습니다. 세계합이 6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의대에 참고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아대학이 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수시 정시 역시 정시 인원이 좀 줄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수시 인원에서 동아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종합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 교과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고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전형에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지역인재전형의 교과전형에서 면접이 의과에서 폐지가 됐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의과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면접 부담이 없는 동아대학 의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공약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비율 수시정시 별 차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고요. 종합전형에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잠재능력 우수전형 5명 선발하고요. 지역인재 종합전형으로 5명 선발합니다. 석당인재학부 지역인재 종합전형으로 5명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면접이 50%에서 40%로 면접의 비율을 좀 낮추었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성적 반영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 2, 3학년 학년 구분 없이 100%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반영 교과는 선별해서 반영을 하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 이 상위 3과목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건 인문계가 반영할 거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은 자연계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12과목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 수능체제 학력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많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자유계열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이 4등급 이내 탐구 한 과목입니다. 동아대학의 수준치고 높지 않는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동아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호학과 석당인재학부는 다음과 같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2개 등급의 합이 7입니다. 의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30명 선발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역인재 전형 30명 선발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탐구 한 과목이에요. 수학은 당연히 미적 또는 기하에 하나인데 우리가 4개 영역의 합이 6입니다. 4개 영역의 합이 6. 따라서 4개 영역의 합이 6이니까 2등급 2개가 나와도 된다는 소리죠. 그죠? 2등급 2개에 1등급 2개를 받아도 된다는 소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대학교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동아대학교에 의과를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 좀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전형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종합전형 좀 늘렸습니다. 114명으로 늘렸고요. 농어촌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했습니다. 44명을. 자, 교과전형에서 여기에 일반전형이라는 교과전형이 한국해양대에 있는데 이 일반전형은 금종고시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고교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런데 일반 고교 출신자 전형이 이 전형에 지원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전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일반고 학생이 금중고시생과 경쟁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이거는 금중고시생이 지원 가능하도록 만든 교과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치 해양 인재 전형 2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인데 좀 전에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60에 서류평가 40 지원 자격이 4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서류평가 100으로 지원 자격 11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지원 자격 중에는 제가 살펴보니까요.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해양경찰, 해군, 그런 군 부모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물론 사회 배려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생활 수급자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11개로 확대가 되어서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한번 그런 자기가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목해야 되는 게 해사대학입니다. 해사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6등급에서 3개, 6등급에서 3개 합이 7인데 이 해사대학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이 해사대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국비로 학비를 면제를 받고 또한 생활관에서 4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는 의무 복무를 4년 동안 해줘야 되고요. 남학생인 경우에는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3년 동안 승선을 하게 되면 병역을 대체하는 그런 제도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사대학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대부분 다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을 했는데 이 한국해양대학은 2, 3학년이 70% 반영 비율이 높고 1학년은 30%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목 반영 방법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는.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미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해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2개 합이 7이겠습니다. 2개 합이 7.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2개 합이 8 되겠습니다. 국제대학 2개 합이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치해양인재죠. 1, 아치해양인재 전형 2, 농어촌 특성화고교 출신, 그 다음에 기회균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여기도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창원대학이 되겠습니다. 창원대학 모집 인원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 꽤 많은 편이죠. 230명, 320분 가당원에서 선발하고요. 역시 교과 전형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274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비율 별 차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큰 차이가 없는데 교과 반영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각 한 과목 반영해서 4과목을 반영하는 것을 전과목으로 반영한다는 거고 2학년, 3학년에서도 각각 2과목씩 반영하는 것을 전과목 반영으로 바꾸었다는 거. 그런 차이점만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 3학년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하고요. 교과 90%의 출결 반영이 있습니다. 10%.
큰 영향이 없습니다. 미인정 결석이 없으면은 뭐 줄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유아교육, 세무회계 이제 세무학과, 간호학과 수능 최저는 2개 합이 6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2과목 평균이라는 거 이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모집 단위에서는 2개 합이 8입니다. 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전형, 농어초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도 최장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세무학과하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간호학과 위에 있는 학과하고 동일하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집 단위에서는 한 개가 4등급 이내입니다. 지역인재죠. 부담이 없죠.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성대학입니다. 경성대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정시 교과 전형 상당한 인원 비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약학과를 15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 일반 학과들은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학과와 간호학과만 최장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비율 별 변화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타 교과에서 최대 한 과목을 더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 큰 차이 없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하고요. 석차 등급 반영하고요.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 기타 교과 각 2과목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기타 교육에서 최대 한 과목 반영한다는 겁니다. 약학과는 좀 다릅니다.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성대학교 최장의 기준이 있는 학과는 약학과, 간호학밖에 없습니다. 약학과는 지역인재 전형도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미적, 기하, 태기이고요. 과탐 2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3개 합이 5가 됩니다. 약학과 3개 합이 5. 간호학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요. 그래서 2개 합이 8이 되겠습니다. 그다지 높은 최장의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또 언급했습니다만 영어를 잘 활용을 한다면 이 정도의 최장의 기준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의대학이 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절대적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전형에서 10명을 한의학과에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만 적용이 되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유일한 모집 전형입니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모두 다 없습니다. 동의대학도 정시에서 인원을 좀 줄였죠. 인원을 좀 줄였고 지역인재 전형, 종합전형에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종합전형은 인원을 줄이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좀 많이 늘렸고 소유 100%로 그냥 선발을 하는 겁니다. 부담이 없죠. 그죠? 부담이 없으면 면접도 없고 자소서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변경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원 비율에서 정시 인원 비율을 좀 많이 줄이고 수시 비율을 높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수시 종합 전형에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던 것을 4배수로 좀 더 배수를 단계 비율을 높였다는 거고요. 10명이 초과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할 때는 600수까지 뽑았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해서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죠. 그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대학교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하고요. 석차 등급 반영하고요. 모집단이 모든 계열에서 12과목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 상위 8과목을 반영하고요. 이 8과목을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하고요. 과학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 상위 4과목 반영을 해서 8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2과목 이내 반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예과 전과목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문 교과까지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문 교과 반영한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죠?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만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한의학과, 간호학과 최저 학력 기준 교과 전형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과 국어, 수학, 수학은 확률 통계에 포함됩니다. 미적, 기하 셋 중에서 포함이 되니까 인문계, 자연계 다 지원이 가능하고 영어 등급까지 합이 5가 되겠습니다. 간호학과 2개 합이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 경찰, 행정, 임상병리,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2개 영역 합이 8 되겠습니다. 8, 2개 합이 8이니까 큰 부담이 없는 재정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한의학과 앞에서 10명 선발한다고 얘기했죠. 역시 위에 한의학과 일반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등급의 합이 5가 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등급 3개의 과목의 등급의 합이 5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대학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제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보다는 수시의 인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2021학년도에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만은 2022학년도는 전면적으로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모두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모집단에는 의예과, 약학과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나머지 모집단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예과, 약학, 간호학과는 교과 전형이지만은 면접, 단계형으로 면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비율 큰 변화 없습니다. 자, 수능 반영 영역 가운데서 제2외국어 한문 포함을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약학과 신설되었고 3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2, 3학년 구별 없이 100% 교과로만 반영을 하고요. 의예과, 국어, 수학 교과의 전과목, 과학 교과의 2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합니다. 약학과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전과목, 과학 교과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없습니다. 그 외에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국어 교과 2과목,
죄송합니다. 영어교과 2과목, 국어교과 또는 수학교과 3과목, 자율교과 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약학과는 3학년 1학기까지 과학교과 이수 단위가 20단위 이상이 이수 환자만이 지원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다 20단위 이상이지만 혹시나 의예과, 약학과를 지원하는데 과학교과가 20단위가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주자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인제대학까지 해서 9개의 대학, 죄송합니다. 교과 최장의 기준을 남아있군요. 최장의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장의 기준, 의예과, 지역인재 의예과 해서 국어, 수학, 과학 한 과목 되겠습니다. 3개 영역의 합이 바로 4가 되고요. 영어가 2등급 이내를 준수해야 됩니다. 약학, 지역인재 약학과 국어, 영어,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중에서 택 1이 되겠고 과학도 역시 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4개 영역의 합이 7. 4개 영역의 합이 7이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이나 지역인재 약학대학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개 대학의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부산 경남권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경향을 요약하자면은 대부분 대학이 수시에서 모집 인원 비율이 높고 수시 중에서도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학습 전략을 가진다면 부산 경남권 지역대학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